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시장이 정말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모습이죠. 유럽은 눌렀다가 폭등이 나와버리고 러셀도 초반에는 그렇게 흉흉한 모습을 보이다가 종가 고가로 다 당겨버리고요. 반면 우리 시장은 중국 시장이 초반에 언더슈팅이 크게 나섰지만 그거 다 무시하고 버티다가 장중에 제법 큰 상승을 주었는데 딱 12시까지만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황당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거리면 뭔가 부족한 시장임이 틀림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이 3,000포인트를 깼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시장 참여자들이 다들 지친 모습입니다. 외국인들도 이제는 현선물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간만에 외국인이 현물을 1,000억도 팔지 않았어요. 뭔가 외국인 주식 매도가 멈춘다는 느낌인데요. 또 하나 체크할 것은 연기금리 선물 매수입니다. 현물 매도 2,200억에 선물 매수 1,200억을 빼면 단순 계산으로 주식을 날로 1,000억 팔고 매도 차익 거래 1,200억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장중 베이시스가 나쁘지가 않았어요. 최근 5거래일 동안 들쭉날쭉할 망정 그래도 이 정도면 이제 베이시스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늘 연기금이 매도 차익 거래를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기금은 계획된 2,200억 현물 매도는 그냥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한 거고 선물 매수 1,200억은 저는 네이키드로 매수한 게 아니냐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연기금이 왜 선물을 네이키드로 1,200억을 질렀는지에 대해서 내막은 알 수 없죠. 그러나 아마도 내일 있을 오늘 이제 26일 날 있을 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 조정 안건 요게 논의하는 것에 앞서서 포지션을 좀 구축한 게 아닌가 생각돼요. 물론 이건 추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예언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재 변동성도 장 초반부터 계속 하락해서 양 옵션을 잔뜩 죽였는데요. 홍콩 시장 반등과 함께 선물이 410.8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콜옵션이 살짝 살아난 듯 했는데 그래도 12시에 고점 땡 기록하고 나서는 또 스트레이트로 1시간 20분 동안 상승을 모두 도루묵을 쳐버렸죠. 참 어려운 흐름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콜과 풋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옵션이 잔뜩 죽어서 이제 조만간 시세가 어디론가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오늘 유럽장 시작 후 열린 야간 옵션 시장에서 풋옵션이 제법 튀기 시작해서 미국 세션 초반에 시장이 박살날 때 합성 선물이 2포인트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 미국이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이번에는 완전히 뒤집혀서 마감은 합성 선물이 플러스 1.7포인트로 상승을 해서 마감했습니다. 이따가 열릴 코스피 시장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일지 모르지만 참 오랫동안 횡보를 한 관계로 이제 에너지가 많이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위로 갈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또 내일 하루만 또 보면 이따가 하루만 보면 이번 주도 주봉을 양봉으로 돌리기 좀 어려워 보이죠. 혹여 양봉으로 돌린다 해도 다음 주에 주봉이 또 위로 돌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점점 올라오는 장기 이평선들을 기업고 기간 조정으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전략은 여전히 적극적인 주식 매수를 권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풋 매수는 또 여전히 아니다. 그래서 계속 커브드콜 전략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은 영상 말미 총평 때 보충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유럽 세션 가겠습니다. 유럽 세션은 정말 징글징글하게 조용하던 시장이 초반에 아디다스가 중국 이슈로 좀 급락하면서 초반에 눌렸었는데 정말 빠른 속도로 다시 회복을 했죠.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계속 횡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점심때, 그러니까 유럽 점심때죠. 그때쯤에 그 파월이 인터뷰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면 지원책을 되돌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죠. 이 급락으로 독일 증시는 최근 기록한 저점들을 모두 아래로 까내려가면서 21선까지 눌림이 나왔어요. 그러나 정말 정교하게도 21선 조정을 언더슈팅으로 주자마자 바로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그 뒤로 유럽은 외바닥으로 반등을 시작해서 끝까지 상승했는데 엄청나게 강한 대기 매수세가 종가 고가는 물론이고 전산장 마감때까지 당겨서 14,700포인트까지 당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패턴 제가 옛날에 프랍에 있을 때 참 종종 봤었던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이 자식들 돌아왔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리스크 오프의 모습이었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유로화가 거의 뭐 언더슈팅을 그릴 듯이 눌리면서 1.1780선까지 눌렸고요. 물론 이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끝까지 눌렸어요. 재미있는 것은 유로만 그렇게 종가 저가권을 눌렸고 파운드는 나름 장중 바닥 찍고 전체 시장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양봉으로 올라왔죠. 페소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유럽의 코로나 이슈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쯤 되면 대충 달러 강세가 마감된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달러가 추가 강세가 나온다면 뭔가 심각한 상황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글쎄 그러기에는 2%가 아니라 한 20%쯤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따라서 이길 유로화가 유럽 세션 초반에 눌리면 감사합니다라고 조금씩 담아볼 기회로 삼겠습니다. 커머디티들도 종목별로 엇갈렸는데 우선 기름은 어제의 그 갭 커버링을 다시 다 아래로 까버렸어요. 사실 어제의 커버링은 정말 무식한 커버링이었지만 오늘 음봉이 나오면서 전일이 상승분을 또 아래로 거의 다 돌렸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61선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변동성이 줄어들 망정 기름이 다시 50불 초반대까지 조정을 보이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계속 주요 이평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평선들을 모으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구리도 유럽 세션에서 급락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 기록한 지지선을 모두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가 매수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따라서 구리는 숏으로 따라갈 일이 아니라 내일 하루만큼이라도, 그러니까 오늘 있다가 열릴 장에서도 조금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골드는 오늘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1725달러로 껌을 붙여버렸는데요. 미국 세션 시작하자마자 그 지수들이 좀 이렇게 눌리고 막 그럴 때 골드가 급등을 해요. 그러나 옵션 만기일에 이 메이저들이 농간으로 그때 잠깐 커버링이 나왔을 뿐 그 뒤에는 1시간도 안 돼서 그 골드를 음봉으로 아주 껌 붙여버렸습니다. 아니 유치하게 무슨 메이저들이 농간이냐 할 수 있는데요. 이 상품 선물은 정말 메이저들이 농간이 심합니다. 추세의 발생이나 진행, 소명, 소멸 모두 이 약한 거래 상대방을 죽이는 형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품 선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쨌든 골드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 지난 관계로 내일부터는 이제 빵빵한 옵션 프리미엄이 남아있는 그런 새 월물로 거래가 되는데 내일 하루만큼은 또 별 볼 일 없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갑니다. 미국 세션 본장 전에 두 가지 중요한 경제 지표가 있었어요. 4분기 GDP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있었는데 모두 다 서프라이즈로 나왔죠. 특히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드디어 68만 4천 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계속 70만 건, 80만 건 뭐 이런 데서 움직이다가 드디어 60만 대로 줄어들었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 스티뮬러스 체크를 받으려는 이른바 고의적인 실업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의 그 20만 건대로 돌아가려면 아직은 한참 시간이 더 걸려 있다고 봐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 의미 있는 고용 개선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용 지표는 증시에 오늘만큼은 영향이 없었어요. 오히려 지표 발표 1시간 전에, 그러니까 유럽 세션 점심 먹고 나서 있었던 이 파웰이 기자회견 때 나스닥을 포함해서 러셀도 급락한 등 시장 분위기가 흉흉한 상황이라서 경제 지표는 조용히 묻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수 선물이 저점을 찍은 시간대가 각자 다릅니다. 우선 가장 강했던 다우와 러셀이 0시 부근에서 저점을 찍고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스닥이 장중 저점이야 0시 25분으로 언더슈팅을 기록했지만 실질 저점은 그보다 한 30분 뒤인 0시 55분? 그때쯤에 좀 저점을 찍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점 찍고 나서 반등한 패턴들도 각자 다릅니다. 사실 다우나 러셀은 외바닥으로 반등을 해서 끝까지 상승에 성공한 반면 나스닥은 엄청난 매도 압력이 쌓이면서 장중 내내 오르지 못했죠. 나스닥이 첫 번째 반등을 하고 나서 이 새벽 2시 7년물 국채 입찰 있을 때 이 금리가 좀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너무 싸게 낙찰이 됐죠. 그만큼 채권 매수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나스닥이 확 하고 눌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나스닥은 매도 압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가 막판 3시 30분 이후로 급등이 나오면서 결국 강보합권까지 올라왔는데, 그래도 다른 종목들이 폭등 마감을 한 것에 비하면 나스닥은 정말 상승이 힘겨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변동성인데요. 내재 변동성이 오늘 24.5포인트까지 올랐죠. 저는 최근에 기록한 26포인트나 25포인트대까지는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24.5포인트 딱 찍고 밀려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또 유럽 마감하는 0시 30분 정도에는 고점을 찍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0시 5분, 사실 0시에 찍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S&P가 올라가면서 이제 빅스가 줄어들었는데 그때 다우가 워낙 강하게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변동성이 좀 바로 고점 찍고 밀렸다. 그리고 내려간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시장 상승은 저는 이 숏 커버링으로 올라간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들은 골고루 올랐고 이 테크 섹터가 오늘 유난히 약했는데 새벽 3시 35분경 바닥 확인하고 나서 나스닥에서도 강력한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나름 낙폭을 많이 회복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게임스탑 이야기를 갖고 오면 오늘 게임스탑이 52% 상승한 183달러로 올라갔는데 정말이지 이런 주식은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그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페니스탁이랑 스펙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투자 심리가 냉각되게 돼요. 더불어 이 자칭 암호화폐라고 주장하는 블록체인 기반 쓰레기들, 이번에 뭐 스티뮬러스 책 받아갖고 엄청 질렀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 늙은 트레이더 이야기 시리즈, 여기에 아직 영상 릴리즈 안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 암호화폐 관련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는 뭐 나중에 다루어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행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저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안 바뀔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이른바 꼰대라서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생각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흥분했네요. 자, 시황 마무리하면서 총평과 대응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저가 매수세가 있다기보다는 매도자들도 매도가 부담스러운 모습 같아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선물 베이시스인데요. 이제 베이시스가 나름 많이 좋아졌죠. 외국인들도 이 가격대에서 적극적인 선물 매도를 쌓지 못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대충 이 여자리에서는 주식 매도를 좀 멈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상승 모멘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도 저는 한동안 커브드콜 장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연금 관련 소식이 아마 장중에 전해질 것 같은데 그때 급등락, 저는 물론 아무래도 뭐 단기적인 그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그 점을 고려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저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생각해요. 오로지 나스닥과 러셀만이 좀 탄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늘 장초반 변동성이 증가했던 것을 싸그리 죽이는 걸 보면 앞으로도 변동성이 사는 날은 오히려 변동성 매도의 기회로 삼아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EM 인덱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YTD 수익률로 사실상 이 쓰리 바닥을 찍은 셈이에요. 만약 EM이 다음 주랑 4월 첫째 주에 하락을 한다면 작년 11월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웬만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물론 하락이 나온다면 당연히 스탑을 해야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따라서 대충 EM도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다만 바닥을 찍은 것과 폭등을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더 모이면 리서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설문조사를 하나 넣을 거예요. 지금은 영상이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글로벌 마켓 리뷰 하나만 올라가는데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한국 시장 마감하고 그 아시아 세션 영상 하나 올리고 다음날 새벽 지금 하는 시간대에 유럽 미국 세션 영상을 따로 올리는 식으로 영상을 두 개로 분리해서 올리는 게 나을지 요거 좀 투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만약 이 멤버십 가입을 받게 된다면
월간 리서치 비용을 어느 정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 그 점도 한번 리서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 거래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